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왕초보 48강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끝난 다음에 꼭 좋아요 한번 부탁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반합. 자, 신자지는 삼합이고, 삼합수이고, 반합은 자 플러스 신은 수, 그 다음에 진 플러스 신도 수. 자 플러스 진도 수. 이런 두 개의 오행이 합해서 만들어진 오행을 반합이라고 합니다. 반합. 그러면 이 반합은 요 신금이라는 건 저기압 덩어리가 형성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 이거와 자는 산과 산 사이에 또랑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시냇물 같은 그 물이 비에 창공에 내리는 비에 씨가 돼서 만들어지는 오행을 의미합니다. 요게 수가 되는 상황, 요게 반합이에요. 그 다음에 진토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 서해안의 갯벌을 의미해요. 갯벌은 갯벌 중간중간에 물 웅덩이가 있고 뻘이 있고 중간에 그 틈새에 물이 갇혀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. 그 진토와 신금은 저기압골이 휘몰아쳐가는 형상을 의미합니다. 이때 만들어지는 오행이 수예요. 그 다음에 자는 또랑에서 내려오는 물, 또랑물 내지는 겨울 내지는 갯벌에 졸졸졸 육지 고차에서 흘러내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의미할 수 있어요. 그 물과 진토는 중간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 토가 합쳐져서 수오행을 만든 상황을 이걸 반합이라 그래. 반합. 삼합은 세 개의 오행은 신금, 저기압 덩어리와 또랑, 산에서 내려오는 또랑물, 물의 씨가 되는 자와 그 다음에 진토, 갯벌이 만나서 큰 바닷물을 만들어내는, 큰 호수를 만들어내는 삼합의 수가 돼요. 요게 전체적으로 삼합세계이고 반합세계예요. 반합이라는 건 작은 삼합만큼 오행의 힘은 강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두 개의 오행이 합해서 한 오행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. 그래서 요거를 우리 신체에 비유하면은 우리 몸에 우리가
명리학이다 보니까 몸체에 비유한다면은 요 신금은 골조, 큰 뼈는 정강이뼈, 이런 정강이뼈 같은 우리 팔다리에 그런 큰 뼈를 의미할 수 있어. 큰 뼈가 되고, 자수는 작게 흐르는 실핏줄, 진토는 우리 몸에 습기가, 피가 흐르고 있는, 습기가 건 피부가 아니라 습피부,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피부 속을 의미합니다. 살 속을 의미하는데, 이게 합쳐져서 큰 수국을 이룬다. 큰 수국은 뭐냐? 정맥, 혈관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.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. 정맥, 혈관을 형성해서 그 안에 흘러다니는 우리의 큰 핏줄을 의미합니다. 핏줄. 그게 신자진 삼합이에요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고, 그 다음에 반합은 요거는 큰 뼈일 수가 있어요. 뼈에 우리가 닭 치킨을 시켜서 먹다 보면 뼈를 이렇게 쪼개었을 때 그 닭뼈 속에 약간의 피 색깔이 있어. 피 색깔.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도 골수라는 거는 우리 머리 속에 골수도 있지만은 우리 몸 속에 뼈 속에서 만들어낸 피를 생산하는 그 뼈가 골수라 칭해요. 요 골수. 그러니까 신금은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, 쉽게 얘기하면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뼈대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. 뼈대를 크게 움직이는 건 팔다리 뼈일 수 있습니다. 요 뼈와 그 다음에 자라는 거는 약간의 말초신경에 흐르는 실핏줄, 요게 합쳐졌을 때 그래도 하나의 정동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. 하나의. 아까 신자진 삼합은 정맥과 동맥이 연합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의미하지만은 요거 자지는 하나의 동맥이거나 정맥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진과 플러스 신은 우리가 실핏줄에 흐르는, 몸속에 흐르는 실핏줄로 우리 살갗에 흐르는 피가 흘러다니는 살, 우리가 그 실핏줄, 그러니까 살갗일 수도 있어요. 그 살갗과 요 신금은 우리가 크게 운동해서 움직이는 뼈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장단지뼈랄까, 이렇게 팔뼈 같은 굵은 뼈를 의미할 수 있어요. 이 뼈와 요 살갗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우리 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것도 정맥이거나 동맥 중에 하나의 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요 상황 자체가. 그 다음에 자는 우리 팔 등에 보면은 굵은 핏줄기가 있는 반면에 작은 핏줄기도 요 새끼손가락 밑쪽으로 보면은 약간 검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. 그거는
사람마다 약간 핏줄의 세계는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요 실핏줄이에요. 자가 실핏줄이고 그 다음에 지는 우리 피부 속에 피부를 의미할 수 있어요. 여기와 요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피라고 볼 수 있어요. 수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흐르는 세계가 피의 세계일 수가 있고요. 피 하나로만 혈액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는 지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. 지혜.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 몸체에 흐르는 피의 세계를 응용하여 사회의 학문에 적응시켜서 우리 삶의 지혜를 융화시켜가는 과정일 수 있는 지혜의 덩어리예요. 우리가 피를 수집하는 과정도 우리가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을 때 이렇게 도축할 때 보면 그 피를 반드시 받았어요. 요즘은 너무 흔해서 안 받는지 몰라도 옛날 사람들은 그거에 소중한 식량 자원이었던 거예요. 그것들을 지혜롭게 그냥 멍청하게 받지 않고 칼로 죽기 직전에 목에 칼을 찔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순대에 우리 옛날에 순대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장국에 그 선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세계, 요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다가 포함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혜의 세계도 고가의 영양분으로 우리 선조들은 활용을 했던 거예요. 이것도 철학 세계에 플러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왜 안 그러면은 그 피가 우리가 가공해서 먹지 않고 버리면은 다 해로운 쓰레기가 되고 공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선조들이 잘했다고 생각도 들고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명리학에서도 최고 권위가 있고 의술도 최고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반도체에도 최고고 우리 국방에도 최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수에 대한 세계는 수는 다른 세상으로는 겨울을 의미하고요. 겨울을 의미하고 차가운 세계를 의미하고 도로 냉정한 세계 그 다음에 우리 뇌 부분을 의미합니다. 뇌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지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수의 세계 그러니까 수 자체를 북방수국이라고 그래. 북방수국이라는 방위상으로 북쪽 방향의 수다 이거지. 또 북극 쪽에는 차고 상당히 찹니다. 찬 세계가 수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세계예요. 찬 곳에서는 지혜를 안 쓰면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 지방이다 보니까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 우리 이 술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민족이 우리
한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우리도 더 활용을 잘해가지고 더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바람이 없습니다.